시, 부끄럼, 살포시, 하늘 등을 통해 시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밝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여드린 4개의 자음도 쓰였고 그 다음에 새학시는 새색시의 사투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새색시라는 표준어를 쓰는 것보다 새학시라고 하는 게 더 부드럽고 부끄러움 4글자로 끊는 것보다는 부끄럼이라고 하니까 더 부드럽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그러한 느낌을 더 잘 살리고 있다. 그리고 직유법, 의인법, 은유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법 3개가 직유, 은유, 의인입니다. 근데 이 작품에는 뭐뭐같이 직유법 나왔죠. 속삭인다 뭐 해서 의인법 나왔죠. 그리고 시의 가슴에서 은유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대 표현법이 작품 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저하고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봐야죠. 꼭 풀어봐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요, 수업은 굉장히 열심히 잘 들으시는데 막상 문제 풀려고 하면 떨려요. 저는 아직 문제를 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풀 거야. 나중에 하다가 결국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어보시고 그냥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떨리죠. 이게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거지? 뭐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그래 어렵지 않네. 끄덕끄덕. 근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게 이렇게 잘 문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무조건 그냥 설명 막 듣고 공부하시다 보면, 근데 내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내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내 자신이긴 하지만 바로 그럴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어느 정도까지 공부가 됐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죽지 마시고요. 사실은 틀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잖아요. 진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만 잘 보면 돼요. 이거 뭐 틀렸다고 해서 막 제가 여러분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뭐 틀리면 뭐 이게 정답이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다음번에는 꼭 잊지 않고 잘해야지. 뭐 으쌰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문제 풀어보시고 자 1번 문제. 자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딱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나요? 답은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했는데 이 작품 어디에 또 도시, 돌담, 뭐 햇발, 풀, 샘물, 하늘 다 자연이네. 다 자연.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억에 표현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 했는데 뭐 표현 방법 묻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돌담의 속삭임 햇불 여기 하나에만 뭐뭐같이 직유법 속삭인다. 햇발이 속삭인다. 그러니까 의인법이지요.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위의 시에서 시적 허용을 통해 시의 느낌을 한층 더 감각적으로 표현한 단어. 시적 허용이 쓰인 단어가 몇 개 있었죠. 근데 여기 보기 중에는 4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새색시라고 해야 되는데 새학시라고 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살리고자 시적 허용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확인해 보셨죠? 자, 이제 저하고는요. 두 번째 작품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작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두 번째 작품은요. 가난한 사랑 노래야.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노래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랑 노래입니다. 자, 시인은 신경님 시인이고요. 이 시는 길지요. 길어. 이거 언제든 생각보다 길기만 하고 어렵지 않아요.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 빼고 달라진 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마치 물어보는 것 같지요?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근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가난하지만 나 그래도 외로움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이 뭔지 안다. 라는 뜻. 자, 이렇게 알면서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표현법 중에 설의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어떤 거? 뻔히 아는 것을 일부러 모르는 척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걸 설의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끔 어른들이 왜 아이들 꾸짖을 때 뻔히 그 아이가 몇 살인 줄 알면서도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할 때 아이가 저 10살인데요? 하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나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혼내기 위해서 아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 설의법, 표현법 하나 배우신 겁니다. 설의법. 가난하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외로움. 나 가난해도 외로움 느낄 줄 안다. 언제?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너. 그냥 단순한 친구랑 자 우리 집 갈게 너희 집 가 빠이빠이 내일 만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너는 사랑하는 사람, 연인, 그리고 헤어져 돌아오는 이 상황은 이별의 상황이야. 이렇게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런지 이렇게 너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 얼마나 외로워요. 이제 그 사람을 못 만나는데 돌아오는 눈 쌓인 겨울인가 봐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 밤인가 봐요. 자, 근데 제가 눈과 새파랗게의 밑줄을 걷죠. 왜 그었을까? 눈은 무슨 색? 흰색. 새파랗게는 무슨 색? 파란색. 자, 여기서 뭐가 쓰였다? 색채 대비, 파란색. 근데 저는 오늘 안쪽이 검정색입니다. 파란색, 흰색, 색채 대비, 겨울, 그 다음에 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뭐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돈이 많든 적든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쵸? 너와도 돌아오는 눈 사이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질 때 특히 나 외로움 느낄 줄 안다. 자, 하나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지금 잘 보시면 가난하다고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하고 끝났죠? 뭔가 조금 순서가 어색해요. 자, 원래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난하다고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얘가 원래는요. 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걸 또 뭐라고 하느냐? 표현법으로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표현법이 근데 이제 이거 1년에 설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설명 안 할게요. 서희법은 알면서 모르는 척 물어보는 거. 도치는요. 이렇게 문장의 위치, 단어의 위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위치를 도둑질했다. 위치를 도둑질해서 이렇게 앞뒤를 바꾸는 거.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을 먼저 앞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위치를 도둑질하는 걸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그래서 위치를 도둑질했네. 앞으로 옮겼네. 순서 바꿨네. 이걸 도치법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돌아오는 길에 얼마든지 나도 외로움 느낄 줄 안다. 자, 그 다음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똑같죠? 감정만 바뀌어요. 자,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잘 보세요. 위치가 똑같죠. 제가 사소한 걸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나? 이게 그만큼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만 바뀐 거야. 자,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려움이 있다. 나 가난하지만 두려움 느낄 줄 안다. 근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여기는요, 유독 소리가 많아요.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했으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청각적 심상이 쓰였구나. 라는 생각 일단 하시고요. 자, 두 점인데, 점이 뭐냐? 자, 이 점은 옛날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냥 2시. 근데 이 2시가 낮 2시가 아니라 새벽 2시. 새벽 2시면요. 그야말로 한밤중까지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 땡땡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잠이 안 오는 거죠. 못 자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멀리서 막 방범대원 옛날에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12시부터인가 새벽 4시까지인가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가끔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방범대원분들이 순찰을 돌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호가 호로록 불면서 거기 누구예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호각 소리. 근데 또 그 와중에 메밀묵 쌀여 찹쌀떡 이런 소리, 이게 다 한밤중에 돼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여기에요. 눈을 뜨면 멀리서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시골이 아니라 도시, 기계 문명, 뭔가 멀리서, 그러니까 뭐 사실은 멀리라고 했지만 이제 공장지대, 도시, 공장이 많은 그런 도시, 그래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기계 소리 들리고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저 공장으로 뭐 기계가 굴러가는 공장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 그 어떤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가난하다고 해서 없겠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연에서 나타나 있는 건 주로 어두운 현실. 시간대가 새벽 2시 한밤중에 들리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소리들.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어두운 현실. 여기 지금 시 속의 화자가 뭔가 좀 고되고 어려운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 자, 이제 그 다음 살짝 또 바뀌어요. 자, 가난하다고 해서 이번엔 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나 가난하지만 나 그리워할 줄 안다. 나 그리움이 있다. 자, 무엇에 대한 그리움일까? 어머님. 여기 지금 어머님이 바로 이 그리움의 대상. 근데 진짜 덩그러니 어머님만 그리워할까요? 그러니까 대표야, 대표. 그러니까 어머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건 그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고향까지. 그리움의 대상,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보러 갈 수가 없네요. 돈을 버느라. 팍팍한 현실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그냥 소리로만 뇌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님 보고 싶네요. 뇌어보지만 안타까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집 뒤, 이제 고향집의 모습이, 집 뒤에 감나무가 있대요. 그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아주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감도 많이 주렁주렁 달린 게 아니라 다 떨어지고 까치밥으로 하나 남아있는 그 새빨간 감.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고요.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그래서 그려본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막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워한다라는 거지. 그려보지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그리움까지 버렸겠는가? 버리지 않았다. 나도 이렇게 어머니와 고향이 그립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감정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번엔 사랑이야, 사랑. 사랑을 모르겠는가? 나 가난하지만 사랑 안다.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 뭐 여기서 나는 당연히 화자고요. 너는 그 앞에 1년에 나와 있던 그 너와 헤어져 할 때 그 너겠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뭐 연인. 그 내 입술의 뜨거움. 촉각입니다. 촉각.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랑할 줄 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자,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그렇게 사랑을 하고 속삭이고 했는데 돌아섰어. 아까 1년 보니까 헤어졌잖아요.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너의 울음. 이별했죠. 그 이별로 인한 슬픔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울었어. 그 울음소리. 울음, 청각입니다. 청각. 자, 이 울음, 나도 가난하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 있었다.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개의 감정 나와 있잖아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사랑.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안다. 서리법 똑같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뭘까? 이 모든 것들, 이게 뭘까? 그 앞에 나왔던 4가지 감정. 사람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느끼는 감정. 외롭고, 두렵고, 그 다음에 뭐 또 있었죠? 그리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것들, 이런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나 안다.
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느껴지는 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야. 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자, 그런데 뭐 함부로 버릴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감정들도 느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살기 힘든 현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얘입니다. 얘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감정들도 버려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게 나타나 있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라고 하는 화자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나오는 나가 아무래도 시골에서 돈을 벌기 위해 올라와서 공장에 다니는 뭐 젊은 청년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자,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 애상적이라고 하는 건 약간 슬프고 쓸쓸한 성격을 우리가 애상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간적이고 아주 현실적이죠. 고단한 현실, 부정적인 현실. 자, 가난한 젊은이의 삶. 주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삶에 대한 연민. 그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게 나타나 있다. 자, 서리법 꼭 기억하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뭐를 모르겠는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의 진솔하고 솔직한 감정 표현. 이전 시대의 난해한 표현을 즐겼던 시인들과는 확실한 차별. 그러니까 뭐냐면 뭐 외로움 모르겠는가? 그런 정서가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시들은 그런 감정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은근히 나타냈는데, 지금 여기 신경림 시인의 가난한 사랑 노래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 모르겠는가? 그리움 버렸겠는가? 뭐 두려움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러한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포인트 모아보기에 그 핵심 내용이 나와 있죠? 간단해요. 가난한 이의 외로움. 가난한 이의 두려움, 가난한 이의 그리움,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가난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까지 거기 나타나 있는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하고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몇 문제 나와 있다? 2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러셔도 되고요. 자, 연결해서 저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먼저 보시면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바르게 고른 것은 자, 4개의 보기가 있습니다. 기억,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그 다음 2번 서리법 사용, 3번 자연물을 인간처럼 빗대어. 이거 의인법이라는 건데 제가 설명하면서 의인법 설명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명령, 단정 이거 없지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는 내용이고 이게 둘이 짝지어져 있는 게 1번이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 시의 배경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지요. 특히 이연에 보시면 그 여러 가지 소리 중에 여기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시골이 아니구나, 도시구나. 거기다가 공장지대, 막 기계가 굴러가는 곳, 그런 공장이 많은 지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표현. 바로 몇 번? 2번에 보시면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이걸 통해서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것을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목이 긴 2편의 작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가난한 사랑 노래 2편의 작품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2편 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출제율 높고 유명한 작품이니까 제가 사라지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더 복습하시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끝까지 저에게 여러분의 눈과 귀와 영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